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의 최신 업데이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피그마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막 피그마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에 되게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피그마를 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기반의 서비스라서 굳이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바로 링크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작업 속도나 로딩 시간 그리고 뭔가 버벅거림 등의 이슈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구글에다가 그냥 피그마 검색하셔서 여기 피그마 다운로드 클릭해 주셔도 되고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제품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데스크톱 앱은 본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글꼴 설치 프로그램은 무조건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그마는 자체적으로 구글 폰트라고 하는 무료 폰트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글꼴들도 피그마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PC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용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를 눌러주고 아이디를 연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선 바로 컨티뉴 눌러주고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그마 요금제 화면인데요. 이 스타터 무료 요금제에서는 개인 사용자 또는 소규모 프로젝트 팀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요금제이고 피그마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는 있되 파일수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 프로젝트에 3가지 파일이 생성이 가능하다 라고 있는데 이 3가지 파일은 그냥 일반 디자인 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팀 파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팀 파일은 총 3개까지만 생성을 할 수 있다. 팀 파일에서는 편집 가능한 팀원들을 초대를 할 수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그게 3개 이상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프로페셔널 요금제로 넘어가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 파일들은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설령 3개 파일까지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다른 파일로 옮겨놔서 팀 프로젝트를 파일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타터 누르고 컨티뉴 누를게요. 여기는 스킵. 이제 브라우저 모드로 갈 거냐라는 팝업 창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데스크탑을 켜고 이제 화면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그마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생성한 작업 파일들을 최근 생성한 파일 순서대로 여기 적재가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메뉴바가 있습니다.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 프로젝트 라고 보시면은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팀 프로젝트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센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작업한 파일 순서대로 작업물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더해서 디자인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디자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디자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 화면이 나왔고요. 자, 먼저 지금 이 페이지, 이거를 이제 캔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양한 배너들을 만들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피그마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바뀐 인터페이스가 바로 상단에 있던 메뉴바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왼쪽에 해당 화면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제작할 일,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오른쪽 인터페이스에서 몇 가지의 위치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캔버스의 전체적인 배경 화면의 색깔을 바꿔줄 건데요. 오른쪽 상단 페이지 여기서 배경 색깔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눈이 아프지 않게 살짝 연한 그레이를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페이지 1이라고 생겼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 때 생성되는 페이지 하나고요.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 언타이틀드라고 하는데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제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페이지 1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기획 또는 여기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페이지를 하나 더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10월달 기획안, 11월달 기획안 이런 식으로 월별로 페이지를 관리해서 이 파일 하나에 모두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 피그마를 활용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그 페이지에 작업이 된 게 없어서 이게 뭐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10월달 기획안이라고 하고 11월달 기획안은 또 없어졌죠. 뭐 요거는 새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는 페이지별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배경색도 바꿨으니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메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피그마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위치만 여기 왼쪽 상단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줌인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화면 줌인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화면을 이렇게 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네모를 클릭하고 이 토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도형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펜 기능입니다. 펜 툴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이 펜 툴 기능을 피그마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펜 툴로 그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 화면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지금 스트로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 화면에 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잘 채워집니다. 이게 꼭지점이 안 맞은 이런 스트로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색이 당연히 채워지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 펜툴로 아이콘을 그린다든지 간단한 일러스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슬이 있어요. 요거는 그림판처럼 바로 이렇게 낙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시 V 눌러서 V는 요거 무브라고 하는 기능의 단축키입니다. 거의 모든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때 단축키 V를 사용하셔서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T는 이제 텍스트고요. 피그마의 단축키가 굉장히 직관적인 건 최대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의 거의 앞 글자를 따와서 단축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텍스트의 앞 스펠링이 T죠. 그래서 텍스트의 단축키는 T입니다. 그리고 요런 이 네모 도형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요런 R 누르시면은 바로 네모가 만들어져요. R과 그리고 V 그 다음에 T 요 정도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멘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피그마가 협업 툴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다 보니까 뭐 기획을 했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기획을 하고 뭐 피드백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 상사나 동료분들에게 피그마 파일을 줘서 그 코멘트를 남길 사람들은 코멘트 버튼을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내가 위치하고 싶은 그러니까 코멘트를 남길 부분에 딱 클릭을 하면은 Add a Comment라는 창이 하나 뜨고요. 의견을 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획이 약하다 또는 소구점이 약하다 또는 디자인이 잘 안 보인다 등등등의 의견들을 이렇게 적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참고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 클릭해서 이미지도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Submit 제출하기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V 눌러서 여기 마우스를 이제 가져가만 돼도 이렇게 코멘트가 딱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클릭하면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장 피그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코멘트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 네모 도형이 뭉쳐져 있는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로 먼저 화면이 뜨실 텐데 우리는 플러그인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의 명칭을 검색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는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변하고 어디 부분에 최신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F, 단축키 F를 누르던지 여기 두 번째 메뉴 있죠? 하단에 있는 이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셔서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림판 위에 내가 어떤 사이즈의 도화지로 만들 것인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책상이고 이 책상 위에 우리가 종이를 깔고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프레임에 대한 사이즈는 지금 클릭을 해봤을 때 여기 프레임 밑에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 또는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섹션에 와이드 값 그리고 높이 값, 가로값, 높이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책상 너비에 이 종이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의 개념이라서 요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가로값, 높이값을 이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에 100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텍스트랑 도형들,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채워줘야겠죠. 이 프레임을 클릭해서 텍스트를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단축키 T를 눌러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텍스트 활성화가 되었고요. 여기다가 아무런 문구나 일단 써보겠습니다. 피그마 최신 업데이트 완벽 가이드, 이렇게 텍스트를 치고요. 지금 이 텍스트를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다시 보시면 타이포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 인텔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생성했을 때 기본 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토글 버튼, 이 화살표를 딸깍하고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폰트들이 쫙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귤러라고 하는 부분은 굵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섹션이고, 바로 오른쪽에 이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텍스트의 크기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00에 1000픽셀로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폰트 사이즈가 12 정도 돼서 굉장히 작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텍스트 정렬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파란 색깔 뭔가 텍스트 박스가 생겼죠. 이 텍스트 박스를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가 뜨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가 뜹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하나 떴는데 요거를 그대로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텍스트 박스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텍스트는 그대로죠.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부분 얼라인 미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 박스의 가로 기준 정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인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렀더니 이 텍스트 박스의 하단에 정렬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텍스트 박스를 잘못 건드리시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길게 늘어나 있고, 어떤 거는 이 텍스트 크기에 맞게 텍스트 박스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보기에는 똑같은 이제 텍스트잖아요. 근데 이걸 딱 두 개 드래그하고 여기 정렬, 가운데 정렬을 맞춰줬더니 이런 식으로 정렬이 엇갈리는 이슈가 발생해요.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요 레이아웃 섹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스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좌측에 보시면 이 기능이 이 텍스트 크기에 딱 맞게 텍스트 박스를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으로 설정이 되었던 것을 좌측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시 텍스트 크기에 맞게 박스 크기가 조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오른쪽 보시면 타이포그래피에서 간단하게 폰트체랑 레귤러를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 크기 직접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얼라이먼트를 설명을 드리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여기는 텍스트 자체의 정렬, 그리고 그 오른쪽은 텍스트 박스 내의 텍스트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얼라이먼트에 이런 필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텍스트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줌인을 해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 클릭하고 여기 이 필터 모양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기본적인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도 있고, 여기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영문일 때, 그냥 영문일 때는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냥 만약에 이런 영문 텍스트들이 있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그냥 다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거를 눌러주시면 다 소문자로 바뀌고, 그 옆에 거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대소문자가 구분돼서 텍스트의 소문자 대문자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가장 세부적으로 조정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의 세부 항목들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X를 눌러볼게요. 이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 기능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fill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색상인데요. 색상을 채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트로크는 획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가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에요. 색상을 수정을 하실 때는 이 검정색 컬러 칩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유자재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팔레트가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고 이 위에 화면에서 명도나 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갈수록 채도가 더 쨍해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탁한 화이트가 섞이면서 미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을 할 때는 이 색상 팔레트 바로 밑에 있는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갈수록 불투명도가 적용이 됩니다. 또는 불투명도를 여기서 수치로도 입력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헥스과 RGB 이런 식으로 색상 코드들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헥스 값으로 설정을 기본으로 해두고 기본적인 이미지 제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 팔레트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알아볼 것들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컬러 팔레트 기본 화면은 요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이 두 번째는 그라데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채울 수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게 영상을 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봤을 때는 지금 양쪽에 컬러 칩이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화면에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각도 조절부터 해서 길이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클릭을 그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은 채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색상을 수정하실 때는요, 여기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컬러 팔레트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컬러 팔레트가 뜨고요. 이렇게 색상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바로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그라디언트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이 컬러를 계속해서 나의 브랜드 컬러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런 그라디언트는 거의 비슷한 그라디언트 컬러를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컬러를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컬러의 스타일을 저장을 해놓은 기능입니다. 자, 플러스 클릭 하시고 스타일이라고 뜨죠. 이 그라디언트 이름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여기서 뉴 컬러 스타일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정해주셔도 되고, 또는 팀이랑 협의된 명칭을 이제 네이밍 가이드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저는 그라데이션 하고 그다음에 언더바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언더바 퍼플 핑크로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좀 바뀐 게 있죠. 필에 보니까 그 스타일 자체의 이름만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렇게 만든 도형 두 개 다 클릭해서 필에,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필에서 이 점 4개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지정했던 스타일 컬러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을 적용한 컬러는 그럼 더 세부적으로 수정이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클립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디태치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스타일이 깨져요. 말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여기 이미지는요.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여기서 업로드 from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클릭해서 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이 텍스트에 바로 이미지가 들어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스트로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스트로크 플러스 하면은 획이고요. 라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는 그림자 효과예요.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더 상세하게 더 디테일한 그림자를 수정을 할 때는 이 마찬가지로 아이콘, 모형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블러랑 컬러, 그림자 컬러, 그리고 그림자 컬러의 불투명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러에 있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그 퍼짐 효과가 더 커지고요. 이 컬러에 있는 그림자 컬러를 수정하고 불투명도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한다면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하게 보이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포트는 추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JPG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썸네일을 만든다 그랬죠? 자, 다시 효과들을 좀 빼주고,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키울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클릭하시면 10픽셀씩 폰트 사이즈가 빠르게 키워집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가운데 정렬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익스포트가 지금 이렇게 텍스트만 클릭해서 익스포트를 하면은요, 이렇게 텍스트만 출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프레임만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프레임 안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딸깍하고 이 프레임 안에 일러스트 요소가 들어와졌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비율에 맞게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주고요.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미지가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무조건 비율을 그대로, 사이즈를 리사이징하고 싶을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이미지 배치를 해주시고, 이게 피그마 최신 업데이트, 요 텍스트가 헤드라인, 그러니까 제목 문구라고 한다면 서브 카피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Alt 누른 상태로 하나 가지고 오고,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정렬해서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춰서 복제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줄게요. 서브 카피 이제 클릭하시고, 이 헤드라인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헤드라인은 더 크기를 키워줄게요. 한 60 정도로 더 키워주고, 얼라이먼트는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요. 자,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배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헤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텍스트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 가이드 앞에서 엔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사이즈를 크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한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쉽고 빠르게 배우는 인터페이스 변경 사항과라고 하는 서브 카피의 사이즈를 강약 조절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크기가 48로 되어 있는데 32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제목에 대한 이 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서브 카피,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내용에 대한 꾸밈 요소로서 일러스트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폰트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제목 폰트체만 바꿔볼 건데요. 인텔 들어가면은 올 폰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올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강원 교육체 요거 하고, 지금 엑스트라 볼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굵기가 따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굵은 폰트들은 거의 다 헤드라인에 많이 사용해요. 서브 카피까지 이런 굵은 폰트를 사용을 해버린다면 텍스트는 작은데 뚱뚱하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은 이런 헤드라인에만 디자인 폰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폰트 사이즈가 100이죠. 근데 행간, 줄글과 줄글 사이에 여백이라고 하는데 행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 부분에서 행간 조절, 이 오른쪽이 자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토로 되어 있는데, 보통 행간을 주실 때의 꿀팁은 내가 설정한 이 폰트 사이즈에 플러스 20 또는 30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폰트 사이즈가 100이니까 행간은 어느 정도로 주면 될까요? 120 또는 넉넉하게 130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간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보통 자간이 넓으면은 너무 텍스트의 세련미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간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는 주는 게 텍스트의 세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하나 추가해서 텍스트를 한번 강조를 해볼 거예요. 이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도형, 요거 네모난 도형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완벽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 텍스트 뒤에 도형을 깔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깔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왼쪽 대가로를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블랙으로 바꿔주시고 텍스트는 2번 클릭해서 여기 부분만 이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필에서 컬러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요, 완벽 가이드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반전 효과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해볼 거예요.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단축키 T를 눌러서 클릭하고 요런 텍스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딱지처럼 표현을 해줄 거예요. 먼저 얼라인먼트는 텍스트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여기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크기는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헤드라인보다 크거나 비슷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 5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근데 50 정도로 주니까 행간이 너무 크죠.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0, 50 플러스 20에서 30 정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이 행간을 줄 때에 플러스 20에서 30 정도 주는 거는 헤드라인에서 또는 줄글이 긴 텍스트의 친밀성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런 요소로서의 텍스트는 하나의 에셋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뭉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60 정도로만 주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이제 도형을 하나 깔아 보겠습니다. 도형 토글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 도형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 하나가 있고 또는 이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시면은 오토 레이아웃 모드가 됐어요. 자, 이제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텍스트 박스랑은 좀 다른 기능이고요. 오토 레이아웃은 빠르게 레이아웃들을 정렬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자, 여기서 왼쪽 이 섹션에서 오토 레이아웃 간의 간격들, 수치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패딩은 말 그대로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토 레이아웃 모드에서도 바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필을 채워가지고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필 지금 플러스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색상을 바꿔볼게요. 자, 바꾼 다음에 2번 클릭해서 텍스트 클릭해주시고 필에서 화이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가 바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모서리 둥글기 효과를 줄 거예요. 바로 여기 코너 레디어스 여기 부분에서 라운딩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바로 옆에 이 각 꼭지점에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각 모서리마다 디테일하게 라운드를 줄 수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전체 라운드 모드를 해주기 위해 한 20 정도로만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프레임 클릭하고 프레임 자체의 배경색을 살짝 깔아주기 위해서 필 연한 미색을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배경색과 이 캔버스 배경색이 너무 비슷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페이지 배경색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화살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화살표를 추가를 하는 방법은 펜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펜 툴 모드 클릭하시고 자, 여기 부분에 한번 화살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클릭 한번 하면은 이렇게 내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파란색 선이 따라다니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45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딱 수직으로 맞춰주시고
한 여기 정도에 다시 클릭하면은 딱 끊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 45도 정도 되는 여기 부분 정도에 다시 한번 땅한 이 화살표 길이로 클릭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끊어줘야겠죠. 이 파란색 선이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도록 V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화면이나 더블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화살표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은 스트로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어요. 웨이드는 스트로크의 굵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엔드포인트는 뭐 이런 다양한 엔드포인트 효과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라운드, 스퀘어 모드가 있어요. 저는 둘 다 라운드 효과로 적용을 할게요. 굵기는 이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사이즈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건데요. 그리고 여기 서브 카피는 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 폰트 노토산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배우는 인터페이스 변경 삼각 부분에 컨트롤 B를 눌러서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B가 굵기를 바로 볼드로 만들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썸네일을 만들어 보면서 피그마의 최신 기능들을 몇 가지 다뤄봤어요. 거의 이제 바뀐 거라고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 상단에 있던 메뉴바가 하단에 내려갔던 점 하나랑 클릭했을 때 이 오른쪽에 나오는 디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의 위치가 좀 변경되었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프레임 클릭하고 Alt, JPG로 한 다음에 Export 4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그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썸네일을 직접 따라해 보시면 훨씬 더 피그마를 다루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에 피그마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